자, 강체 운동을 기술할 때 강체 운동을 결정하는 정보는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 강체 운동을, 강체의 위치, 공간적인 위치를 결정하려면 이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어, 이 강체의 특징은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얘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니까, 음, 그죠? 자, 그래서요, 강체가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어, 자, 몇 개의 정보를 알아야 될까요? 제가 여기 점을 그었는데요. 만약에 이 강체를 이루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중에 두 개의 정보만 안다면, 그 두 개의 정보만 알면 정확히 기술할 수가 없죠. 적어도 세 점의 위치를 알면 그 세 점이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는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위치가 어떻게 어, 바뀌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 세 점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 그러면 이 강체의 공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정확히 아는 거가 돼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공간적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공간의 절대적인 위치, 즉 강체의 공간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세점의 좌표 정보가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어, 그러나 점 3개를 알고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기 어떤 좌표기가 있으면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위치를 다 아는 거죠. 방향도 다 알 수 있고. 세 점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점이 세 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세 개의 점은요, 3 곱하기 3은 9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니까 세 개고요. 각각에 대해서 세 개씩 좌표가 있잖아요. X, Y, Z. 총 9개의 정보가 있으면 강제 운동, 강제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 점의 절대적인 위치 좌표를 통해서 강체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음, 회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지금의 경우 이런 물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데, 세 점의 위치로 아는 게 아니라
회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어, 얘가 어떤 기준 축으로부터 어떻게 회전했느냐. 음, 기준 축으로부터 어떻게 회전했느냐. 회전. 어, 회전에 관한 정보 하나 하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정보. 이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 회전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회전에 관한 정보하고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정보. 이렇게 회전에 관한 정보하고요. 트랜슬레이션. 음,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병진 운동했느냐.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9개 정보가 필요합니까? 정보의 변화는 없어야 되겠죠. 트랜슬레이션은요, 어떤 공간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했느냐니까, 트랜슬레이션은 세 개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개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회전은 뭔가, 회전은, 회전할 때 정보는 몇 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물체를, 3차원적인 물체죠. 예를 들면 이제 팽이 같은 거, 뭐 이런 팽이 같은 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은 얘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있지만 로테이션도 있죠, 지금. 자, 로테이션을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몇 개의 정보가 있어야 회전을 기술할 수 있을까요? 회전을 기술할 때는요. 자, 근데 정보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토탈 9개 정보가 필요했는데 회전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3개가 있으면 돼요. 기준 축에 대해서 3개. 3개가 있으면 되고요. 이 3개가 왜 3개였냐? 회전을 가만히 생각해 주세요. 팽이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축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거 이제 돌아간 각도도 중요하고 어, 그리고 이 축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그 축에 대해서 회전 3개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 축이 있어야 돼요. 뭔가 기준 축을 결정하는 게 또 3개예요. 그래서 3, 3, 5 똑같이 9개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점입자의 운동을 기술했거든요. 점입자가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F는 MA로 움직이냐, 그렇죠? 이걸 풀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점입자가 아니라 광체 운동을 기술하려니까 이거 단순히 이제 F는 MA 이렇게 X, Y, Z를 결정하는 그런 기존의 운동 방식을 가지고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 이걸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체 위치를 결정할 때 9개 정도가 필요해요. 어, 자, 그래서 음, 자, 근데 회전을 어떻게 시키는 게 회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 11-9를 한번 보래요. 기준 축에 대해서 세 개의 정보를 하면 회전을 다 기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일러 앵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림 11-9를 한번 봐보세요.
책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하려고. 자, 이걸 보면, 애니메이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움직이지 않는 찬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공유 중지를 했고, 애니메이션이 있는 창을 한번 제가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회전에 관한 정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음, 보이는 거 맞죠? 혹시 맞으면 채팅창에 네라고 한번 대답해 줄래요? 네, 오케이. 자,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축 하나를 정해 놓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물체가 어떻게 회전했느냐를 기술하려면 세 개의 정보가 있으면 돼요. 먼저 이걸 내가 클릭하면 이게 확대가 되네. 자, 확대한 그림도 보이죠? 먼저 어떤 기준축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회전, 세 번. 이 모양 가만히 보세요. 어떤 세 가지 정보가 주어지면 이게 어떻게 회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정보, 이것이 바로 오일러 앵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일러 앵글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축이 하나 필요해요. 지금의 경우는 그게 지축이거든요. 처음에 지축에 대해서 뭐 하나 설정해서 거기서 돌았다. 그 기준이 되는 축을 결정하는 게 또 세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회전을 다룰 때 그래서 오일러 앵글을 정의를 하고 그 오일러 앵글이 몇 도이냐? 그러면 이제 그냥 딱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축 정보 세 개를 알려주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끄고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특이점. 자, 그래서 잠시만요. 녹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녹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 기술하려고 하는데 그 오일러 앵글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 그러면 음, 이 회전 자 그래서 강체 운동이 지금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운동이 있고 회전 운동이 있다, 로테이션 운동이 있다 그랬는데 트랜슬레이션 운동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 그 질량 중심의 운동은 뭐 외부 힘이 모두 질량 중심에 가해지고 질량 중심의 모든 질량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회전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그래서 실제 팽이의 운동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팽이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방식을 저희가 풀어볼 건데, 자, 는 어, 강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좌표가 있어요. 어떤 강체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 바디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회전한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적어도 L은 I 오메가다. L 벡터는 I 오메가다. 이걸 알고 있죠. L 벡터는 I. 그런데 여기서 I는 이제 이너셜 텐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I를 알고 오메가를 알면 가운데 동량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I는 뭐였습니까? I는 텐서였는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RI가 실제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RI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어, 제 말은 I는 좌표에 의존한 좌표에 의존해요. 좌표계에 의존한. 회전을 하거나 버리면 I가 또 바뀝니다. 어, 좌표계에 좌표에 의존한다. 기껏 어떤 정해진 순간에, 어떤 특정 순간에 우리가 I를 딱 계산했더니, 여기서 각각의 이런 RI가 얼마고, 이 질점, 여기서 MI가 얼마, 이런 거 다 계산했더니, 얘가 휙 회전을 해버리면은 또 바뀌어버려요. 그 I는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I의 이너시 텐서를 구한 의미가 뭔가, 어,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즉, DI, 이거는 0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큰 문제죠, 그렇죠? 어렵게 이너시 텐서 계산했더니 계속 바뀌어버리면, 뭐, 가운동량 매 순간 계속 계산해야 돼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이제, 제가 회전하는 대로 같이 회전하는 좌표, 잠깐 이렇게 쓸게요. 이제 강체가 회전하는 대로 같이 회전하는 좌표를 고려하자. 강체가 회전하는 대로 같이 회전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회전하는 대로 같이 회전을 하면 그 좌표에서 보면 이 강체의 운동, 아니, 강체의 이너시 텐서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강체가 계속 뭐 회전도 하고 병진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병진 운동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병진 운동은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은 전체 힘이 질량 중심에 가해진 것처럼 그냥 움직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전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좌표계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체가 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회전해 버린다. 이 강체에 붙은
좌표계도 같이 회전하니까 그 좌표계에서 보면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같이 강자랑 딱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0이에요. 그 좌표계 이름을 그냥 dt over dt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니까 이게 관성계 좌표계 부분에도 프라임을 찍게요. 이전에 했던 거랑 같습니다. 이전에 회전하는 좌표계에 우리가 프라임을 붙였죠. 그 좌표계를 보자는 거예요. 프라임을 붙인 좌표계. 음, 자, 그러면 그 좌표계에서 보면 dt분의 dt 프라임 강차로 어차피 회전을 같이 하니까 거기서는 이너시 텐서를 그 좌표계에서 구해놓으면 그것은 어떤 일정한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값이 됩니다. 어, 만약 음, 외부 관성계니까 이제 물체에 붙여서 회전하는 좌표가 아니라 외부 떨어진 좌표계 관성계에서 글씨를 좀 찾아. 어, 음, 순간 가속도 그 물체의 강체의 순간 가속도가 가속도가 오메가라면 그러면 그 관성계에서 본 것과 회전하는 계에서 본 것의 차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자, 우리 이전에 처음에 우리 회전하는 각속도, 회전하는 계와 그렇지 않은 계 사이에 시간 미분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제 그런 걸 했었습니다. 어,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이제 검은색 좌표하고 이 파란색 좌표계 둘 사이에 이제 관계식인 건데 파란색 좌표는 강체에 딱 붙어서 같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 두 좌표계 사이에 시간 미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다 같이 하시면 이거는 회전하는 좌표와 그렇지 않은 관성 좌표 사이에 어떤 벡터를 시간 미분을 관측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는 거는 D 관성계는 이렇게 있으며 회전하는 좌표는 프라임 DT 이렇게 프라임을 우리가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 미분이니까 우리 한 8장이었나? 예, 저기 9장 첫 번째는 그 원점을 공유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원점으로 갖고 와서 이제 비교를 하는. 자, 이거를 그래서 기억해 보고 그러면 자 봅시다.
D, D. 자, 토크는 가운동이랑 미분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관성좌표계에서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고, 비관성좌표계, 물체 붙여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음, 그런데 L은 I 오메가 이너셜 텐서에 오메가를 내적하면 되니까 다음은 자, 이 뒤에 거를 볼게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I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어, 자, 이 프라임 붙인 거는 물체에 딱 붙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그랬죠. 물체가 같이 회전을 하니까 그 좌표계에서는 이너셜 텐서를 시간 미분하면 0인 거예요. 같이 어차피 움직이니까 이너셜 텐서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좌표계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면 이건 그냥 0입니다. 미분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나옵니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물체에 붙어서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물체의 주축으로 잡으면, 자, 이 부분이 재밌죠? 주축은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세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그 세 개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좌표계로 잡을 수 있잖아요.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물체 주축으로 잡는다. 물체 주축을 좌표계로 삼아서 기술을 하면 그 주축에서 본 그 좌표, 좌표계에서 i는 i1, i2, i3. 자, 이게 재밌는 사실이죠. 음, 주축에서 주축을 좌표 삼아서 그 좌표계에서 i를 계산하면 이렇게 딱 대각선만 나옵니다. XX 선분, YY 선분, ZZ 선분. 이너시 텐서가 대각화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이거널라이제이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되죠. 다이고널. 대각화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증명하지 않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주축을 처음 이야기할 때 이런 정리를 했었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게 여기쯤이었죠. 주축 계산하기 전에 여기였던가요? 여기였던가? 주축의 특징.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강체의 주축은 항상 있고, 적어도 세 개가 있고, 서로 직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어, 이제 3번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제도 풀었고, 적어도 세 개 이상 있다. 우리 예제에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 수 있었죠. 서로 직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증명을 했고, 고유값이 다르면 서로 직각인 거고, 고유값이 같아도 직각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예제도 그걸 풀었었습니다. 4번은 사실 이건 증명하지 않았어요. 이때도 그냥 받아들이자 했습니다. 어, 고유 벡터로 좌표를 삼으면 그때 다시 i를 계산하면 그 i는 대각화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리니어 알제브라를 배워보면 이런 걸 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리니어 알제브라를 쭉 확장하면 그게 힐버트 스페이스고요. 양자역학을 기준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잘 이해를 하면 양자역학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양자역학 배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물체이 도대체 내가 뭘 풀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뭔가를 역학은 풀면 그래도 시간에 따른 위치라도 구하는데 양자역학 내가 풀어놓고 이게 도대체 뭘 푼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대각화를 해야 되느냐? 양자역학 포멀리즘 자체가 이 스페인 이런 건 다 이제 유한한 차원이니까 리니어 알제브라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차원이 무한히 많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되죠. 함수로 돼 있다. 함수로 돼 있으면 그 함수도 이렇게 어떤 함수다. 그리고 열심히 쪼개면은 성분이 뭐 1번 성분, 2번 성분, 유연한 연속적인 성분처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벡터가 됩니다. 그 무한 차원 확장이 힐버 스페이스죠. 그래서 그 포멀리즘을 이해를 하면 그 양력학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 1, 2, 3번까지는 그냥 되는데 4번이 왜 대각화되느냐. 이건 정말 그런 겁니다. 이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여러분들 베이시스 벡터라고 그래요. 베이시스 벡터. 어떤 기준 좌표계를 잘 잡으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각좌표계를 잡아야지 이러면 어떤 물체 위치를 X축, Y축, Z축 세 개로 되잖아요. 근데 베이시스 벡터가 이렇게 X 캐럿, Y 캐럿, Z 캐럿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서로 직각이 아닌 게 돼보세요. 직각인가? 뭐 직각이 아닌 그런 걸로 베이시스 벡터를 잡아버리면 이번 이게 X 캐럿 프라임, X 캐럿이 A, 어, B, C 이상하게 이렇게 직각이 아닌 걸로 베이시스 벡터를 잡으면 기준이 되는 좌표 벡터를 잡으면 어떤 특정한 위치를 기술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X, Y, Z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 어, 그, 아니 물론 이제 이때도 이제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건데 A축으로 얼마, B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하게 되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C를 결정했다. 두 개 내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된 것에서 내적을 하면은 두 개의 벡터가 딱딱딱
내적을 할 때 이렇게 성분별로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기술한 ABC 벡터로 서로 직각이 아닌 베이시스를 잡아서 입지를 기술해놓고 이걸 어, 내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단순히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서로 크로스 텀이 생기죠. A랑 B랑 한 것도 생기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직각이 되도록 잡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대각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대각화되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 잘 이해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제 주축으로 잡으면 그 주축에서 다시 이노시 텐스를 계산하면 이렇게 대각화된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자연스럽냐면 제가 한 학기 정도 리니어 알제브라를 그냥 배웠어요. 따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수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리니어 알제브를 딱 배워보니까 그다음부터 물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그냥 쉬워지는 거죠. 간단해지고.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물리나 아니면 우리 책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음, 제가 그 부분 강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좀 건너뛰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역학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 리니어적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 제가 지금 책을 보면 433페이지 그 For the Property of the Inertial Tensor 11.7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similarity transform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거가 좀 부족하죠. 행렬이 유리타리하다. 뭐 그리고 이런 대각화하는 개념이 뭐 열역학에도 나오고요. 계속 물리에서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개념을. 음, 그러니까 주축이란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도리어 더 여러분들이 혼돈될까 염려되는데 주축이 개념이 어디 나있냐면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아이젠 밸류, 아이젠 펑션 이제 그런 거로부터 아이젠 이퀘이션 그래서 고유 벡터로 결국 축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화.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요 아이를 주축으로 잡은 아이를 여기에 넣어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스타라고 하고, 대입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입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원은, 자, i인데, 이게 i1, i2, i3를 계속 넣을 거예요. i1, xx는 i2, y1은 z. 그리고, 이제 미분하는 텀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축에서, 어, 이렇게, 음, 그 주축에서 기술한, 그 주축을 좌표 삼아서 기술한, 이런 오메가 벡터, 플러스,
크로스 쭉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x, y, z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타원 좌측도 타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x는 x대로 y는 y대로 z는 z대로 다 묶으려고 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전하는 좌표에서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에서 미분이죠. 그러니까 그 물체와 이 x 캐럿은요 같이 회전하는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온전히 오메가 1에 작용하고 오메가 2에만 작용하고 오메가 3에 작용합니다. 요 단위 벡터에는 작용해봐야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1XX, I2YY, I3ZZ인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 성분이 뭐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타원 X1 좌측은 이렇게 되는데 이 X캐롯 성분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냐면 XX에서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이랑 쭉 뭔가 내적을 했을 때 나오는 건 Y 오메가 1 X캐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게 I1 X캐롯 X캐롯 DT 오메가 1 X캐롯 플러스 쭉쭉쭉 나머지는 이제 Y 성분, Z 성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또 볼게요. X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Y, Z를 하면 X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Y가 있죠? Y랑 크로스 Z를 하면 X가 나오죠? Y랑 크로스 Z를 하면 X가 나오고 또 Z와 Y를 크로스하면은 또 X가 나옵니다. 그 X랑 여기는 X랑 같이 내적을 시키면 그럼 이제 X 성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오메가 2 Y 캐럿 오메가 3 Z 캐럿 크로스 I2 Y I3 Z 오메가 1 X 자, 이거예요. 즉 이렇게 해야 이제 X 성분이 나옵니다. 이걸 X 성분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X랑 이 X랑 이적을 하게 되고 왜냐면 요 미분은 여기 앞에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X로는 물질랑 같이 회전하는 그런 좌표니까 변화율이 0이죠. 그러면 I1 프라임 t 오메가 1 그리고 X 여기 있는 X 플러스 YZ 하면은 X고요. ZY 크로스 하면 마이너스 X입니다. 오메가 2 I3 빼기 오메가 3 I2 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잠깐,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아니.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두 번째 탐에서 어떻게 하면 x가 나올까? 크로스 먼저 하는 거고요. x를 그 다음에 내적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누구 혹시 지적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아직 채팅창에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x랑 내적을 해야, 1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x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 그죠. y랑 z하고, 그럼 x가 나오는 거예요. y, z, 그다음에 y랑, 그리고 이제 x를 하면은, 이건 이제 x 값이고, 어, 거기에다가 x를 내적하면은, 그러면 빵이에요. 이거는 x를 내적할게요. 여기에 y를 내적하고 z를 내적하고. 그러면 이제 x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여기 아니라 내적을요, 오메가 2 y로 오메가 3 z로 이렇게 두 개만 하면 이렇게 해야 이게 x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y2 오메가 2 i2 yz 오메가 2 i3 x키로 되고요. 그 다음에 z키로 빼기 오메가 3 i2 하면 x키로 플러스 y키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이제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1은 2분 x키로 있고 자 여기서 y는 y쪽으로 내죠. z쪽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2 i3 빼기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잠시. 그러니까, 오메가 2 i3 그리고 오메가 3죠. 오메가 3.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 y와 z 성분인 거라서 이걸 다 x로 쓰면 오메가 2, 3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런 거고요.
그리고 Y에 대해서 있을 거고 또 Z에 대해서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타우1은 R1, 오메가1, 빼기 R2, 오메가2, 오메가3. 자, X성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한다면 Y성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2 오메가 2는 자, 1, 2, 3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 3, 1, 오메가 3, 오메가 타워 3는 마이너스 3, 자, 3, 잠시만요. 3, 1, 2죠. 네, 1. 자, 여러분들 대칭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2, 3 가고요. 타워 2, 2, 3, 1, 3, 1.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서 강치원을 올려가는 식이다. 자, 올려가는 식. 자, 우리가 유도는 했는데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오일러 방식을 유도한 의도를 했는데 여기서 타워 1, 2, 3 또는 뭐 이 모든 성분들이 다 어디서 기술한 거냐면 강체에 붙어서 운동하는 다표에서 기술한 거예요. 정확히는 강체의 주축에 대해서 기술한 겁니다. 강체와 같이 회전하는 주축. 강체와 같이 회전하는 주축으로 만든 좌표계에서 기술한 운동 방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그 좌표계에서, 그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타워라는 이런 그 힘 곱하기 R 크로스 P죠. 네, 이거는 어떤 공간에 어떤 타워가 딱 일정 그런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좌표에 무관한 그런 힘 벡터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컴포넌트를 주축으로 만든 좌표계에서 구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I1, 2, 3도 그 주축으로 만든 좌표계에서 기술한 이너셜 텐서의 대각 성분인 거예요. 오메가 1, 2, 3 또한 주축으로 만든 좌표계, 강체가 회전한 좌표계에서 본 주축, 그 오메가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 여기서 성분이 이 좌표 자체가 회전하는 좌표계의 성분이니까 만약에 오메가 1, 2, 3가 다 좌표랑 똑같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다 0일 거예요. 이게 0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오메가 이게 0이냐? 그 좌표계 회전한 좌표계에서 봤을 때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죠. 그런데 실제 외부 관성계에서 보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오일러 방정식은 강제가 회전의 주축을 만든 좌표계에서 기술한 운동 방정식으로서 이걸 잘 풀면 회전하는 입장에서 본 컴포넌트들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계에서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다 추적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다는.
자, 제가, 우리가 1시간 정도 계속 수업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잘 복습해 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되니까. 1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시 16분이니까 10분 후에 5시 26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자, 봅시다. 자, 이 오일러 방정식을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 방정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음, 오메가 1, 오메가 2, 3. 회전하는 주축으로 만든 좌표계에서 이 세 가지 성분이 모두 일정하다 해도,
것이 모두 일정해도 타워, 타워는 빅토로 하면 오메가 1, 아이온 오메가 1, 아이트 I3 이게 0이고 0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0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벡터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 타워 벡터가 0이 아닐 수 있어요. 일정하게 회전을 하는데 왜, 이 토크가 왜 0이 아닐까요? 회전이 일정하면 이제 토크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강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의 컴포넌트들이 어, 걔네들이 모두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 토크는 0이 아닐 수 있는 두 번째. 만약에 오메가 2, 오메가 3가 0인 이거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어, 아예 없는 거예요. 일정한 게 아니라 아예 없으면 뭐가 남습니까? 어, 그러면 이 식을 보세요. 남는 거는 타워는 아이온 오메가는 다시 이것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 2, 3가 없어요. X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워는 아이온 오메가1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경우 나오는 방향으로 오메가가 있다. 세타다. 그러면은 오메가1으로 일정. 세 번째. 이렇게. 그 0이라면 한쪽 방향만 고려하면 되고 그때는 이렇게 된다. 몇십니다. 마치 어, 음, 근데 여기서 오메가 1은 지금 물체가 같이 회전하는 그런 좌표에서 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좌표를 그려야지. 만약에 그 시스템에서 좌표를 그린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좌표에서 오메가 1을 보는 거죠. X고 이쪽이 Y 캐럿 Z 캐럿이면 그러면은 I1은 타워는 이 회전하는 좌표 이게 이렇게 회전한다.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YZ 타워도 얘가 X성분입니다. 나오는 게 지금 X. 얘도 X. 이거 다 X성분이에요.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린 요게 같이 요거랑 중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하는데 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봐도 이건 똑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제 관계없어요. 음, 이게 이제 이거라면 오메가 2, 오메가 3가 0이라면 그것도 0이니까 나머지는 다 0이고 기존에 알고 있는 방정식이 리듀스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잘 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떤 회전이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 YZ가 이렇게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회전할 그런. 자, 이렇게 해서 강태 오일러 방정식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팽이 운동을 한번 또 볼 건데, 자, 우리가 계속 더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요즘 좀 흥미롭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처음엔 안 봤는데, 어, 주변에 어떤 분이 그걸 엄청 재밌다고 그래서, 뭐 저도 계속 이어서는 못 봅니다. 뭐 금요일, 어떤 토요일 날도 제가 수업이 있는 날이 있고, 그래서 뭐 못 보는데, 근데 그 스타트업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후배죠. 그런데 이제 박사를 받고 스타트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곧 한 뭐 7, 8년 전일까요? 그때 스타트업을 한다고 자기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열렬히 반대했습니다. 무슨 스타트업 하면은 뭐 폐가 가문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하지 않죠. 정부가 이제 수주하고 투자자들의 펀드를 수주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리스크 없이 물론 망하면 리스크죠. 그 자체로 시간과 에너지 그런 손실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뭐 자기가 딱 망하면서 그런 리스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해서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상당한 규모의 그런 이제 펀드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하는 드라마 중에 스타트업도 보고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의대를 가고 뭐 좋은 학교 가서 기업이나 직장 공무원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스마트한 그런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많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후배도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뭐 오송에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최종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진로를 생각할 때 좀 우리가 가족께서 뭐 하느냐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스타트업도 가능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이제 그분도 이제 생물물리라는 게 있어요. 생물물리를 전공한 분인데 이제 물리를 배우고 생물물리를 배우니까 물리를 알고 생물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스라고 그러죠.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용어 자체는 글쎄요. 이렇게 어디서 기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요. 뭐 스타트업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빌 게이츠가 자기는 H 당시에 이제 빌 게이츠 한참 현직에서 지금도 현직에 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재단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회사가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뭐 애플이나 뭐 HP 뭐 이런 회사들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런 덩치가 큰 회사들은 다 예측된 대로만 움직이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수익 창출 구조가 돼 있어서 어, 그쪽 대세로 가는 거지 어떤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기존 걸 포기한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그 자기들 그 큰 회사들 부럽지 않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사고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자기는 그게 무슨 그것들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물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이 물리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이 강체 운동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편성을 가져요. 이 진자 운동이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이 진자 운동이 진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의 진동도 되고요. 전자기 파에 대해서 일렉트론이 같이 레조넌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음, 진자 운동이라는 것이 룡추천 운동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 운동이 여러 다른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서 보편적인 운동 법칙. 그 물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의 운동, 그렇죠? 그리고 질서,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 질서 이런 건 다 보편적이고 어느 시스템이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를 잘 공부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반도체 어떤 생물도 되고 여러 군데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만큼 보편적이니까. 그러면 자동차 공학과 그런 데서는 딱 자동차만 배울 거잖아요. 반도체 공학, 반도체만 배울. 근데 물리를 배우면 어떤 특정 사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질서들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정 사물에 이제 딱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힘이 막강한 거죠. 특정 사물에 대해서 추구하는 학문은요, 딱 그것만 배워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진로가 가능한 거고, 그것에서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실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목요일날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음, 자, 오늘 한 거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채팅창을 김대 학생이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물체의 주축으로 잡는다는 게 뭐 하는 건가요? 대각화한다는 것은 이너셔, 뭘 대각화하느냐? 이너셔 텐서를 대각화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너셔 텐서를 대각화한다는 것은 어, 좌표축을 잘 잡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한번 김대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말 뜻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물체와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아니죠.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좌표계를 음, 그러니까 정확히는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세 개의 주축을 좌표계로 삼는 거죠. 물체와 같이 회전하는 세 개의 주축을 좌표계로 잡으면 그러면 이너셜 텐서가 I1, I2, I3 이렇게 대각선만 나고 나머지 0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축
어떤 물체가 있다. 이 주축이 딱 있잖아요. 이 주축으로 아이를 주축을 좌표계로 잡아서 아이를 계산을 대각화된다. 대각화라는 말은 뭘 대각화하느냐? 이너셜 텐서. 이 이너셜 텐서 매트릭스를 대각화한다는 뜻입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음,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음, 잡는다는 게 대역파가 아니고요. 주축으로 잡으면 물체가 회전을 세 개의 주축을 좌표계로 잡으면 이너센서가 대각화된다라는 뜻. 또 질문 있는 사람? 음. 김대 학생 어떻게 답이 되었습니까? 예.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출석 체크하고 퇴장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영상 마치고.